때때로 한 나라 전체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침묵 속에 나아가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고동치는 진동이며 마치 운명이 곧 새로운 장을 펼치려는 듯한 느낌이다. 한국은 지금 그 경계에 서 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나라는 격렬한 정치적 긴장 기간 이후 재정비 중이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과정은 더 깊은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의 젊은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의 최근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아비갸는 단순한 베다 점성술 연구자가 아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전 세계적 사건을 예견한 섬세한 비전의 매개자로 여겨진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방식으로 한국과 한반도 전체에 대해 언급해왔다. 그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 사이 한국은 매우 상징적인 주기를 맞이하게 되며 정치적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바로 온 국민을 위한 영적 시험이다. 그 중심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 이재명이 있다. 그는 극심한 양극화 이후에 민감한 상황 속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예언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상징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의 지도자는 상징이다. 이전의 윤석열처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국민 안에서 각기 다른 힘을 대표했다. 그 힘들은 대립하지 않는다. 균형을 이루고 번갈아 등장하며 서로를 시험한다. 이 움직임 속에서 예언의 힘이 살아난다. 아비갸는 누가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열리는 보이지 않는 장창이 있다고 말한다. 그 장에서는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것이 시험되고 있다. 직책을 맡은 사람뿐 아니라 그를 선택한 국민 전체가 그렇다. 국민이 그 리더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맹목적으로 따르느냐, 혹은 분별력 있게 따르느냐. 이것이 미묘한 힘들이 주목하는 진짜 포인트다. 예언은 말한다. 위험은 지도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느 정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설, 전략 약속의 이면에서 어떤 진동이 울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많은 이들은 안정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또 다른 이들은 후퇴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비갸에 따르면 진짜 위험은 우리가 기대하는 곳이 아닌 방향으로 이 다리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건너는 데 있다. 빛으로 만들어진 다리도 있지만 겉만 반짝이고 속은 금이 가 있는 다리도 있다. 이재명은 사회 정의, 지역 균형, 대중과의 접촉을 중시하는 새로운 약속을 상징한다. 반면 윤석열은 많은 이들에게 질서, 법적 엄격함,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를 상징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피로에 지친 시점에서 등장했다. 국민은 그들을 선택했다. 차례로 안식을 찾기 위해. 그러나 만약 그들 중 누구도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면 아비갸 아난드는 젊은 목소리와 오래된 시선을 지닌 채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상징을 택했다. 특정한 주기 속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었기 때문에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허락은 조용하고 깊은 시험이라고 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장창에 대한 판단이다. 국민의 장, 한 나라 전체의 에너지다. 이재명은 연이은 단절 이후 이룬 극복의 역사와 최근의 부상으로 인해 그 허락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의 리더십은 그 자신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를 선택한 국민의 눈에 아직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정의에 대한 갈망, 화해에 대한 갈증, 끝나지 않는 분열에 지친 마음. 그 이전에는 윤석열이 있었다. 어조는 반대였지만 영향력은 비슷했다. 법과 의무, 혼돈에 맞선 단호함 위에 세워진 인물. 그의 리더십 역시 하나의 상징이었다. 질서에 대한 욕구, 고듬에 대한 갈망, 안전에 대한 열망. 두 사람은 하나의 집단적 육체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층을 건드렸다. 두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반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정을 드러냈다. 아비갸는 이 시기를 진동이라 묘사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닌 에너지적인 진동. 그는 두 개의 극을 보았다. 하나는 솟아오르고 다른 하나는 움츠러드는.
그러나 둘은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아직 자기 축을 찾지 못한 한 민족의 뿌리, 인간 지도자에게서 찾고자 하지만 결국은 내면으로 돌아가야만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향한 갈망, 이것이 바로 조용한 위험이다. 희망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쏠릴 때, 공적 인물이 집단적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할 때, 예언자는 세 가지 징후에 대해 경고했다. 첫 번째는 잘못 향한 희망, 두 번째는 낙관으로 위장된 피로, 세 번째는 이미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침묵. 한국은 이 세 가지에 둘러싸여 있는 듯하다. 전환점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들,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는 미세한 균열, 피하는 시선들, 반복되는 말들, 쏟아지는 꿈들. 그는 또한 하나의 다리를 묘사했다. 높고 빛나며 단단한 다리. 사람들이 그 위를 걸었다. 자신감 있게, 안심하며. 그러나 몇몇은 그 중간에서 사라졌다. 비명은 없었다. 다만 부재뿐이었다. 그 다리는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었다. 상징이었다. 모든 것이 전환 중인 이 시기를 나타냈다. 새로운 것이 약속되고 오래된 것이 뒤에 남겨진 듯 보이지만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과거와 현재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얽힌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는 단순한 정치적 순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 그것은 안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의 충돌이며 그 안정 추구 속에 감춰진 위험이다. 윤석열은 단호함을 상징했다. 자제를 미덕으로 삼고 규율의 얼굴이었다. 그의 정부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했다. 주권을 보호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강인한 한국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 비록 그 길이 정서적 고립에 무게를 동반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말했지만 국가 내부의 고통은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방패로 보았다. 불확실한 시대에 꼭 필요한 방패로. 반면 이재명은 약속으로 등장했다. 냉정함의 반대편에서 나타난 인물. 그는 자신을 다리로 경청의 가능성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형태의 힘, 회복과 돌봄, 민중과의 밀착에서 오는 힘. 그러나 그의 등장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불안정의 장을 열었다. 공기 속의 진동, 국민 정서의 깊은 층에서 감지되는 움직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어떤 것.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갸, 아난드의 말은 더욱 불편하게 다가온다. 그는 일련의 연쇄적인 사건들을 경고했다. 한국의 리더십이 성격을 바꾸는 해를 기점으로 경제적 압박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눈에 띄는 붕괴가 아닌 조용한 일그러짐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희망이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손에 맡겨질 때 경제는 이질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첫 파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 정부는 소득, 재분배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국내 생산 부문과의 새로운 연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는 불안정하다. 시장의 신뢰는 요동친다. 세계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가능해 보였던 균형은 시험대에 올랐다. 예언은 경고했다. 시험은 폭풍이 아니라 안개의 형태로 올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흐릿함 덕후. 그리고 이 안개 속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다시 떠오른다. 북한. 아비게에 따르면 한반도는 얽힌 운명을 지닌다. 남한과 북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측은 고대의 긴장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코 오지 않은 화해, 끝내 완성되지 못한 다리.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은 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적 불신으로 바라볼 것이다. 마치 자신이 거울 속에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마주한 듯. 이 말은 지금 더욱 강하게 울린다. 외교적 만남, 조심스러운 제스처, 동시에 은근한 위협과 군사적 움직임. 그 모든 이면에는 단순한 정치가 아닌 진동의 대립이 있다. 한쪽에는 통합의 약속, 다른 쪽에는 조작의 위험. 아비갸는 이번 주기에서 가장 큰 위험은 거짓 평화에서 온다고 예언했다. 안전해 보이지만 영적인 뿌리 없이 만들어지는 평화. 그는 박수갈차의 속에서 체결되는 협정들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고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를 위한 협정, 영혼 없는 약속. 그의 묘사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한 회담이 성대하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순수한 의도의 부재. 그래서 그는 경고했다. 모든 통합이 치유는 아니다. 어떤 통합은 고통을 잠시 미뤄둘 뿐이다.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접근이라는 개념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단호함으로, 이재명은 개방성으로. 그러나 그 누구도 다리를 끝까지 건널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했다. 하지만 예언은 말한다. 그 건너감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그 순간부터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선거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아비가 안한드는 그 순간을 문짝의 경첩이라고 묘사했다. 문이 열릴지 닫힐지를 결정하는 아주 작은 부품, 크고 거대한 몸짓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디테일이 결정한다. 숨겨진 의도, 결정을 동반하는 정신,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이 문이 진정으로 열리려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맹목적 열광으로 문이 열리면 그것은 더 큰 갈등의 입구가 되지만 의식 있는 선택으로 열릴 경우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어떤 순간에는 가장 조용한 발걸음이 가장 큰 흔들림을 불러온다. 폭발도 없다. 광장의 선포도 없다. 다만 일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관통해 안에서부터 진동이 커지기 시작할 뿐이다. 예언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지금 외부의 적과 마주한 것이 아니다. 거울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의 반영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집단적인 것이다. 정부는 바뀐다. 말도 바뀐다. 동맹도 재편된다. 그러나 장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진짜 뿌리는 표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직면하려 하지 않는 깊은 곳에 있다. 반복된 약속 속에, 숨겨진 상처 속에,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 속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주기가 과거의 소화를 생략한 채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습관 속에 있다. 자기 성찰 없이 해답을 찾으려는 조급함 속에 있다. 아비가 안한드는 붕괴를 경고하지 않았다. 그는 무게를 경고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원형을 걷는 나라들의 드리워지는 보이지 않는 피로, 그리고 그 피로가 환상과 만날 때 육체는 멀쩡하지만 분별력은 잠드는 일종의 영적 무감각이 태어난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상태는 바로 그런 것이다. 가능성과 두려움 사이에 매달려 있는 영토. 모든 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진실로 뛰지 않는 장소 징후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반복되는 꿈, 잊혔던 말들이 다시 대화 속으로 돌아온다.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막연한 불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마저 무언가 이상하다는 공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어떤 밀도, 어떤 예감, 그것은 비극의 전조가 아니라 계시의 전조다. 그것은 다가오고 있다. 폭력과 함께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침묵과 함께. 이것이 바로 예언이 그려낸 보이지 않는 클라이맥스다. 모든 선택, 가장 미묘한 것조차가 과도할 만큼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지점. 문서 위에 서명 하나, 국제 정상회의에서의 연설 한 줄, 카메라 앞에서의 몸짓 하나, 닫힌 문 뒤에서 이루어지는 협상. 이 중 어느 것도 처음엔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은 숨겨진 암호를 담고 있다. 치유를 향한 인장일 수도, 붕괴를 향한 봉인일 수도 있는 신호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에 둘러싸여 있다. 역사 그 자체가 지켜보고 있다. 상처 입었지만 버텨온 민족의 기억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시간, 우리가 선형적이라 믿는 시간, 이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과거가 말을 걸려는 듯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반복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이해되기 위해 돌아오는 듯하다. 아비갸는 결코 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시험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진짜 힘은 수치나 지표, 조약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기 전에 감지하는 능력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는 박수 속에 둘러싸인 지도자들을 말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공허가 있다고 했다. 승리처럼 보이는 정치적 합의들이 실상은 왜곡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열광과 망각 사이에 나뉘어 있는 국민, 그들이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들 앞에 잠들어 있을 것인가? 다리는 계속 이어진다.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위에서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집단 무의식 속에 울린다. 과거가 다가오고 있다.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요구로서. 외면했던 모든 것들, 분단의 상처, 이행되지 않은 약속, 버려졌던 꿈들, 이 돌아오고 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이 급하게 주어진다면 그 답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교만하게 주어진다면 텅 비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청과 헌신, 겸손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흐르는 에너지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다. 그것은 두 세계 사이의 섬세한 실이다. 그 실은 조심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러나 존중으로 닿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아비갸는 그 실을 보았다. 그는 한국을 나뉜 심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심장이 무엇보다도 찾아야 할 것은 함께 뛸 수 있는 하나의 리듬이다. 그 리듬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온다. 그래서 그는 전쟁도 지진도 말하지 않았다. 내면의 선택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감각이 사라질 때 다가오는 시간의 끝에 대해 경고했다. 진정한 붕괴는 경제가 아니라 상징에서 온다. 본질 앞에서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진짜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의 마비, 인공의 빛과 진짜 빛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지금 그 위기의 기류는 권력의 이면에서 흐르고 있다. 새 대통령의 손 위에서, 이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 속에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도 결정하고 있다. 이재명은 시작이 아니다. 그는 연속성이다. 선거 이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흐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다. 윤석열 역시 어떤 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의 나선 속 일부다. 그것은 안전에 대한 갈망과 정의에 대한 목마름 사이를 오간다. 보수와 변화, 억제와 확장. 그 나선은 더 이상 홀로 돌고 있지 않다. 그 위로 무엇인가가 기울고 있다. 위에서, 안에서, 오래전부터. 예언이 보여주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이다. 하나의 주파수. 그 주파수는 땅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제도와 거리, 가정과 심장을 통과해간다. 그리고 그 진동은 멈춰서 듣는 이들을 건드린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하다. 진정한 침묵.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성스러운 침묵.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어떤 것과 마주하는 침묵. 아비갸 아난드는 한국을 언급하며 이미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보여주었다.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문들, 힘으로가 아니라 의도로 움직이는 문들. 그는 국가가 다가오고 있는 한 지점을 보았다. 그 지점에서의 결정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정치, 전략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리고 영혼 깊은 곳에 메아리치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자국을 남기는 결정들이다. 한국은 지금 그 지점에 도달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곳, 그러나 거의 아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곳. 경제는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외교는 접근과 후퇴 사이를 맴돈다. 사회는 흥분과 피로 사이에서 진동한다. 공공의 신뢰는 정제된 말 위에 얹혀 있다. 그러나 그 말 뒤편 카메라 이면에서는 영적 피로가 자라고 있다. 그것은 점점 망각이 되어간다. 얼굴 없는 망각.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그 앞에 놓인 낭떠러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망각이다. 진짜 위험은 실패가 아니다. 산만함이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계속 가는 것. 공기 중에 흐르는 부름을 듣지 못한 채 오래된 속삭임, 조상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외침을 무시한 채 그 목소리는 말한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미래가 의식 앞에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반복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찰나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무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진행 중이다. 다리는 여전히 국민 앞에 놓여 있다. 날이 갈수록 더 길어진다. 그러나 주변의 안개도 짙어진다. 많은 이들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이미 그 위를 건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건너지 못했고 어떤 이는 돌아섰으며 어떤 이는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느껴지는 것이다.
이 다리는 모든 작고 사소한 선택 안에 있다. 묵인된 침묵 안에, 영혼 없이 던져진 한 표 안에, 편의를 위해 삼킨 외침 안에, 약해 보일까 두려워 외면한 경고 안에, 이것이 바로 상처를 직면하지 않고 치유를 바라는 나라가 마주한 조용한 시험이다. 거울을 외면한 채 통합을 원하고 진실의 무게를 거부하면서 평화를 갈망하는 국가. 그런 나라는 외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런 무너짐이 올 때는 그 어떤 지도자도 충분하지 않다. 어떤 개혁도 해결하지 못한다. 어떤 계획도 구출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예언은 문을 닫지 않는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상기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눈이 있고 시간에도 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연단이 아닌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영성은 절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투표함 안에서도, 선택하는 말 속에서도, 맺어지는 동맹 속에서도, 가꾸는 꿈 속에서도 드러난다.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정당도 이념도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진동에 의해 형성된다. 국민이 이 시기를 어떻게 건널지를 통해서 의식으로 건널지, 산만함으로 건널지, 경외심으로 건널지, 조급함으로 건널지, 맑은 정신으로 건널지, 환상으로 건널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책임감으로 건널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시작된 것은 단순한 행정부가 아니다. 계시의 주기가 시작된 것이다. 건너는 길은 열려 있다. 시간은 멈춰 있다. 다리는 아직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 누가 권력을 잡을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태도로 다가올 시간을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영혼으로? 아니면 영혼 없이? 빛으로? 아니면 그저 외관으로? 기도로? 아니면 소음으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순간을 신성하게 만든다. 아직 시간은 있다. 아직 신호는 있다. 아직 들리는 이들이 있다. 비록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이들. 장창,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아는 이들. 그리고 그 해답은 이 경우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내면에서 올라온다. 예언이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는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는 그 자리에서